오케이. 그러면 또 두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두 시간 하고 점심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또 이제 위에서 지령이 내려왔으니까 그죠? 아마 이제 그 건물에 계신 분들이 다 그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뭐 11시 반 그쪽도 이제 뭐 사정 뻔하게 알 테니까 또 11시 반에 또 밀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이제 멀캠에서 이제 조정을 이제 그 지령이 내려왔으니까 네. 3시간 하고 12시 반에 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렇고요. 그 유튜브에는 제가 이제 동영상 이제 올렸는데요. 올렸고 이제 아직 그 공개 상태로 이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그 채널 이제 컨텐츠 이제 관리하는 유튜브 이제 스튜디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거 이제 그 올려가지고 이제 재생 목록 이제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그 가끔 뭐 이렇게 앞뒤로 이제 살짝씩 이제 잘라내고 좀 이제 이제 그 공개 상태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업로드를 이제 해놨는데 그 약간 이제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오늘 점심시간 때쯤에는 이제 공개 상태가 되도록 어저께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고 그러면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이 전처리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좀 추가할게요. 이제 가능한 이제 최대값인 255로 그 나눠주는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어설션에서 음, 여기 이제 그 영일 범위로 이제 만들어졌는가까지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거 이즈 클로즈는 왜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해야 될까? 100 곱하기 0.1은 1.1은 200 곱하기 이진법이 보통 문제가 되니까 이게 이제 220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 어설션 페일합니다. 예? 이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돼서 그래. 이거는 그 파이썬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동소점 연산이 그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이진법으로 수행하고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십진법으로 이제 환산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딱 안 나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부동소점들의 비교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불안불안합니다. 그죠?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파이썬으로 하는가 자바로 하는가 뭐 C로 하는가 문제가 아니죠. 이게 근본적인 어떤 컴퓨터의 이제 연산 이제 방식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부동소점 비교를 할 때는 그냥 충분히 이 두 개의 숫자가 가까운가라고 하는 API를 따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즈 클로즈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그 numPy에서 is close 이렇게 해서 충분히 220에 이제 가깝냐 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지금 이제 해준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이게 그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뭐 나누기나 곱하기 연산이 들어가면 웬만하면은 이제 부동소점들의 비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재무적인 거 한번 뭐 혹시 이제 직접 상대하셔야 되는 경우에 뭐 이렇게 뭐 외부 기관이랑 뭐 이렇게 뭐 작업을 했는데 뭐 저희 그 계산서 끊어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막 0.1 막 이렇게 뭐 들어가가지고 다시 막 발행하고 그러시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얘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트레인 이제 이미지의 이제 범위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이제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도움을 좀 받나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그걸로는 이제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increase number of iteration, max iteration을 이제 좀 키워 보든지 아니면 이제 요 스케일 하라는 요 조언이 방금 전에 이제 그런 조언에 이제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그 맥스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최대 이제 학습 횟수인데, 예, 우리가 이제 학습 횟수를 이제 지정을 뭐 하잖아요. 근데 요 학습 횟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00번이에요. 100번인데 요거 이제 좀 이제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뭐 200번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학습의 기회를 좀 더 가져볼 수 있게 뭐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학습 횟수를 조금 더 주니까는 살짝 그 소폭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은 한 이제 500번 해보셔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횟수 이제 최대 500번을 이제 주면 이게 이제 최대 반복 횟수인 이유가 뭐냐면 어제 10번을 줬는데 10번 이하에서 수렴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이제 수렴이 돼도 그냥 무조건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하도록 했는데 이제 이 구현된 것들은 그런 걸 조금 더 섬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500번을 줬는데 300번밖에 안 필요했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고 그래서 300번 만에 수렴이 되면은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좋죠. 좋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몇 번 했는지 기록을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제 학습 횟수 500번을 이제 해주니까는 그, 그 적당한 시간 범위 내에서 더 이상 이제 경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수렴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제 한 94랑 93 정도, 그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이거죠. 퍼셉트론보다는 낫네요. 퍼셉트론보다는 낫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전혀 신경망이 아니고 선형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훈련 점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 데이터가 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되게 이제 선형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시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가 이제 신경망의 원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는 조금 모자르긴 하죠. 이게 난이도가 사실 이제 낮은 이제 그런 데이터라고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건 알겠고, 근데 그러면 신경망을 도입하기 전에 이 머신러닝을 수강하신 분들은 다른 알고리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선형성을 이제 상대할 수 있는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뭐 KN이나 결정 트리나 이런 게 이제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요거를 다른 완전히 다른 유형의 알고리즘으로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랜덤 포레스트 뭐 이런 걸 이제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랜덤 포레스트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할게요. 그죠? 이렇게 이제 해갖고
요거는 이제 요 100개의 결정 트리를 그 활용하는 거라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겠네요. 요거는 그 시간이 한 30초 정도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잡스 -1 하면은 멀티코어를 사용합니다. 이 GPU를 사용하진 않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약간 이제 규모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제 빨리 될 수도 있거든요. 요게 이제 30여 초 걸렸는데 이 멀티코어 설정하면 마이너스라면 모든 코어를 다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빨라지나 볼게요. 근데 성능은 지금 보시면 랜덤 포레스트로 이미 97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과연 이제 신경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은 좀 의문스럽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잘 안 되는 문제가 딥러닝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런 걸로 잘 되면 사실은 이런 거는 그냥 기존의 통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은 그 엔잡스 1로 하니까는 시간이 5배 빨라졌네요. 그죠? 이제 멀티코어를 이제 쓰는 게 뭐 이점이 이제 있고 그 성능이 97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미 이제 97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신경망의 그냥 원리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어떤 기준점으로만 이제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포트 벡터 머신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신경망 빼고서 그 신경망도 여기서 구현된 거가 이제 있으니까 서포트 벡터 머신 이렇게 하고 모델 이제 하는데 얘는 좀 튜닝을 잘해야 되네요. 그래서 이제 커널 이제 IBF 이제 커널에 이제 C가 1.0에 감마가 1.0이긴 한데 얘는 이제 튜닝을 되게 많이 타는 이제 그런 애라서 요건 이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알고리즘을 총 동원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제 지금 좀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이제 데이터 규모가 증가하면 연산이 이제 극히 좀 느려집니다. 이거는 이제 뭐 멀티코어를 뭐 활용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그런 모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기다려서 그 좋은 성능이 나오면 다행인데 그 얘는 이 튜닝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튜닝도 많이 타고 뭐 이런 이제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요거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그 아까 이제 그 랜덤 포레스트가 멀티코어를 사용한 게 제일 빠르고 제일 성능도 좋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뭐 6초 만에 이제 됐는데 아까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이런 것도 이게 좀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빠르게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기본 모형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이제 걸리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열등한 성능을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훨씬 더 이제 좋은 성능을 이제 보였다는 것을 일단 이제 알 수 있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2분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좀 이제 그 스몰 데이터에 적합한 편이에요. 조금만 규모가 이제 커지기 시작해도 이 연산 성능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새 좀 안 맞죠. 요새 그 빅데이터 시대에 좀 안 맞는 그런 알고리즘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멈추고 싶은데 이게 또 이제 중간에 멈추자니 좀 그렇고, 그죠? 결과는 보고는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좀 유익하게 이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퍼셉트로 이제 신경망을 이제 도입하는 것이 우리 이제 다음 논의죠. 그러면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을 간단하게 이제 언급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우리의 퍼셉트론을 활용해서 신경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한번 이제 그 개념 확인해 보죠. 신경망은 여러 개의 퍼셉트론이 여러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신경망이 비선형적 데이터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 구성이 바로 여러 층의 퍼셉트론입니다. 단일 퍼셉트론은 상대적으로 입력과 출력이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교해서 신경망은 입력과 출력 사이에 여러 층이 있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 사이에 삽입되는 층들은 은닉층이라고 합니다. 은닉층은 한 개 이상의 뉴런으로 구성됩니다. 뉴런의 개수는 데이터셋의 복잡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복잡할수록 뉴런의 개수가 증가해야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닉층 깊이도 역시나 신경망 모델 표현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역시 데이터가 복잡할수록 여러 계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경망 계층의 깊이가 깊어지면 그러한 구성은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셋과 은닉층의 구성을 정리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값을 찾기 위해 구성을 바꿔가며 실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경망이 뭐냐? 라고 하면 이제 다층 퍼셉트론의 구성은 지금처럼 요 그 동그라미 하나가 우리가 논의했던 퍼셉트론들인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복수계가 사용될 수도 있고 여러 계층으로 이제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경망을 만약에 이제 구성을 하고 싶으면 그냥 아까 이제 엑소월의 경우처럼 퍼셉트론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쌓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망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아까 이제 엑소월을 극복했던 신경망은 2층 신경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층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입력을 받는 퍼셉트론들의 집합이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낸드랑 우월은 이제 같은 계층에 속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같은 입력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엔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출력층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한번 그 64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볼 때마다 조금 웃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왼쪽을 입력층이라고 하고 이제 출력층, 은닉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약간 이거는 뭐 틀렸다기보다는 좀 교재나 이제 사람마다 용어가 다른 편인데 입력층이라고 부르는 거는 저는 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입력이 만약에 신경망에 들어간다면 모를까 이 신경 지금 현재 입력이 퍼셉트론에도 들어가고 로지스틱 회계에도 들어가고 랜덤 포레스트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임의의 모형이고 그 모형의 입력인 거죠. 입력.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면은 얘를 입력층이라 부르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력층이라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입력층은 없다. 그거는 제가 그래서 여러 모형을 보여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모형들은 층이 없는데 그러면은 신경망에만 입력층이란 게 따로 있느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입력이지 입력층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은닉층과 이제 출력층 이런 개념들은 있죠. 있고 근데 이제 요 서술이 이제 재밌는 게 은닉층의 뉴런은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데입니다. 안 보이시나요? 제 눈에 보이는데요. 그죠? 그리고 신경망은 이제 곧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연산의 집합이라서 실제로 이런 그림은 그냥 우리의 개념이나 뭐 논의를 위한 것이지 실제로 이런 그림으로 이제 모형을 만들진 않죠. 그죠?
그래서 뭐 이 서술 자체는 그냥 뭐 약간 재미보다는 약간 실소를 뭐 하여튼 유발하는 것 같고 그게 뭐 이제 서술일 뿐이니까요. 그냥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서술은 조금 황당해요. 그래서 입력층에서 출력층의 방향으로 차례로 0층, 1층, 2층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입력층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조금 황당한데 층 번호를 0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파이썬의 배열의 인덱스도 0부터 시작하여 나중에 구현할 때 짝짓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거는 좀 글쎄요, 좀 억지스러운 이제 그런 또 서술인 것 같고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입력은 입력이고 입력을 첫 번째로 만나는 그 퍼셉트론들의 집합이 1층이고 마지막에 출력을 발생하는 충이 이제 출력층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틀렸다기보다 그냥 뭐 서술의 뉘앙스적인 어떤 측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좀 이제 실습적인 그런 측면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일단 먼저 83페이지로 가가지고 어쨌든 다짜고짜 신경망을 일단 구현해 놓고 나서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경망을 이제 구현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10분이 돼도 지금 답을 안 내놓고 있죠.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기대도 안 되고 사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끄고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제 요걸 아예 셀을 지워버리죠. 나중에 이제 다시 하실 때 처음부터 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다시 지워버리고 모두 실행을 이제 해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한 20초 정도 이제 올릴 거고 랜덤 포레스트에서 이제 한 5, 6초 정도 소요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사실 신경망을 이제 구현하실 예정인데 그 요 다층 퍼셉트로는 요 사이클 런이라는 데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서포트 벡터 머신보다는 그걸 이제 먼저 확인해 볼까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모델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클래시파이어로 하고 이제 그 히든 레이어가 이제 중요해요. 요게 이제 은닉층의 이제 개수를 지정하시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히든 레이어 은닉층을 한 개 이제 요 100개를 이제 집어넣었다. 그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기본값으로 일단 설정하죠. 뭐 지금 이제 이걸 설정해봤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맥스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이제 학습 횟수를 설정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이건 좀 길어지니까 두 줄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그 평가 부분은 그냥 복사부터 하기로 하실게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일단 훈련시켜 놓으면서 지금 현재 이제 구성에 대해서 상의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죠? 아이고, 지워버렸네.
일단은 랜덤 포레스트보다 좀 잘 나왔어요. 98이 이제 나왔죠. 그래도 쪽팔리진 않았네요. 네. 그럼 요거를 이제 그 실험을 이제 작성하고 진행하시는 동안 현재 구성을 방금 전에 그림하고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멀티레이어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보시면 은닉층이라는 건 없어요. 아니, 입력층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입력층은 어디도 없죠. 그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입력층이라고 부르는 거는 조금 이상한 이제 표현이다. 그냥 그 데이터가 이제 입력으로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멀티레이어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 히든 레이어 사이즈가 요게 요렇게 설정하면 그 은닉층을 한 개만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첫 번째 은닉층에 퍼셉트론을 100개를 쓰겠다는 거예요. 요 학습에서는 아까 그 지정된 게 사용이 돼서 이제 500으로 설정이 됐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API는 그 타겟 값을 주면은 출력층을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출력층에서도 퍼셉트론들이 구성이 이제 됐는데 이 퍼셉트론들이 요 출력층에서는 트레인 레이블즈가 10개 유형이 이제 있으면 요게 총 10개의 퍼셉트론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지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 API가 요 타겟 값을 보고서 알아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클래시파이어의 히든 레이어 사이즈를 이제 100으로 설정하시면 이제 은닉층 하나이고 출력은 요거는 타겟 값을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해 주실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훌륭한 성능을 이제 보였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 데이터가 x 이제 1부터 x 784까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은닉층에서 이 784짜리가 100짜리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의 어떤 그 압축적인 이제 표현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 값을 그러면 왜 100으로 했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추정입니다. 이게 더 안 좋으면 어떻게? 바꿔야죠. 바꿔서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요. 근데 너는 왜 이거를 100으로 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정보를 784를 주지만 어제 이제 우리 관찰을 한번 볼까요? 어제 이제 그 코드를 반복하지 말고 재활용을 하죠. 어제 이제 그 1일차에서 우리가 이제 손글씨 숫자들을 이제 출력을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했었는데 보시면 얘네들이 요 까만 부분들은 그냥 픽셀 값이 그냥 0인 거고 정보가 없는 겁니다. 얘네는 이제 그 까맣거나 하얗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거의 대부분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784를 사실 주지만 이, 이 이미지 자체는 정보가 거의 대부분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784를 주지만 이거를 그냥 한 100개 정도로 압축을 해내는 게 오히려 정보의 엑기스를 뽑아내는 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이제 뭐 100개 있지 뭐 얼마 있지는 이제 사실 이제 모르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그런 추정이 대략적으로 좋은 성능으로 기인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요 히든 레이어 사이즈를 10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학습 횟수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얼마인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요 마우스 오버를 하시면 히든 레이어 사이즈 뭐 하고 맥스 이터레이션이 기본값이 200으로 이제 돼 있네요. 그죠? 그럼 이제 일단 뭐 200을 이제 잡고, 그리고 이제 요 은닉층의 구성 자체가 그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인데 10으로 줄이면 이제 아주 강한 압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성능이 좀 덜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해볼까요? 얘도 이제 학습률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설정이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이제 다양한 설정들이 이제 가능한데, 그럼 보시면 그 히든 레이어 크기를 10으로 줄이니까 지금 그 아까에 비해서 좀 열등한 성능이 이제 나왔죠. 그죠? 아까 이제 97에 비해서 더 열등한 성능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 요거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충분하게 크기를 이제 주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뭐 다시 이제 100으로 해가지고 어, 돌려놓겠습니다. 이제 40초 정도 이제 소요가 됐었죠, 아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동일한 기본 그 학습 횟수의 이제 범위 내에서 지금은 이제 히든 레이어 크기를 이제 100 정도로 하니까는 98에 가까운 성능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은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할만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첫 번째로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도입하지 않으시고도 그 사이킬런 자체에서도 기본 신경망이 제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본적인 그런 용어와 개념만 이제 아셔도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성능 이제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 그 멀티레이어 클래시파이어를 직접 좀 구현해 보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이제 거쳐 보면서 요거 이제 조금 추상적이니까는 직접 한번 구현해 보시면 이제 공감이 되실 거고, 그리고 미리 이걸 보여드린 거는 구현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구현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현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재현을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멀티레이어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재현 이제 하시려면 요 같은 경우에 그 우리가 어제 이제 데이원 쪽에 이제 퍼셉트론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 이제 어제 거를 그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제 리뷰하는 겸 해가지고
살짝 이제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제 W랑 이제 B 값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W랑 이제 B 설정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출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 X가 이제 여러 개 이제 들어오는 걸 이제 가정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퍼셉트론이 그 요 활성화를 이제 거쳐서 이제 나가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논의드릴 점은 이 활성화 함수를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하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어제랑 이제 살짝 다르게 활성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지정하는 이제 방식을 추가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활성화를 이제 이렇게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활성화가 이제 없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리턴하고 활성화가 있으면은 이제 그 어떤 이제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제 활성화를 이제 거쳐서 나가도록 이제 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야, 근데 여기까지만 구현하면 MCP 뉴런이지 퍼셉트론은 아니잖아? 맞아요. 근데 이게 그 신경망의 부속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퍼셉트론 자체의 어,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경망의 부속품으로 들어가는 퍼셉트론은 핏을 구현할 필요가 없어요. 핏은 이제 신경망 전체 단위에서 구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구현을 해서 우리 이제 그 방금 전에 이제 만들었던 요 멀티레이어 클래시파이어를 대략적으로 이제 구현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 퍼셉트론이 일단은 저 W와 이제 B의 이제 형태를 이제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 그 이제 신경망을 이제 만들고 싶다. 그럼 이제 그죠. 다층 퍼셉트론을 이제 만들고 이제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이제 그 요 다층 퍼셉트론은 이제 계층들이 이제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 계층들 자체는 이렇게 이제 추가를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층을 이제 추가할 때는 이제 입력의 이제 수랑 출력의 이제 수랑 활성화 뭐 이런 거를 이제 설정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이미 이제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퍼셉트론을 그 출력의 개수만큼 생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계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그 가중치 값은 우리가 이제 이 퍼셉트론한테 이제 그 알려줘야 돼요. 요거는 그 입력의 이제 개수만큼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퍼셉트론들은 이런 형태의 입력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입력의 이제 차원에 맞춰서
그리고 W의 이제 형상이 이제 구성이 이제 돼야 되는 거고, 출력의 개수는 퍼셉트론을 몇 개 쓸 것인가를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이 이제 다른데, 그래서 이제 요 입력의 개수는 이제 랜덤에서 롬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하면은 그냥 입력의 이제 수만큼 생겨야 되는 겁니다. 편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이 그 매번 이제 똑같은 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할당을 그냥 바로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맵 퍼셉트론마다 그냥 다른 활성화가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임의적으로 좀 줄바꿈 할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퍼셉트론한테 만약에 이제 그 활성화 이제 지정이 이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활성화 이제 지정을 이제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레이어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이제 특정한 레이어에는 퍼셉트론이 이제 뭐 100개를 이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층 퍼셉트론에 대해서 이제 호출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계층을 이제 순환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계층이 이제 몇 개가 이제 있든지 간에 레이어즈 이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층들이 이제 출력을 이제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출력은 어떻게 이제 발생하냐면은 요 각 레이어의 퍼셉트론들한테 저 그 출력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출력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한 대 합쳐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그 상상으로 하면은 이제 그 힘드니까 일단은 요 부분은 여기까지만 먼저 이제 구현해 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직접 좀 만지면서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일단 그 아까의 그 다층 퍼셉트론 한번 재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모델 애드를 하는데 이제 입력의 개수가 784이고, 아까 전에 이제 히든 레이어 이제 한 개를 이제 추가를 하시려면 출력의 개수를 이제 100개로 이제 하고, 이제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비선형 활성화 중에서 이제 정의된 거를 먼저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델 애드하고 입력의 이제 수가
지난 계층이 이제 그 출력이 100개였으면 마지막 이제 계층은 이제 그 지난 계층의 출력의 개수만큼 이제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출력의 수는 이제 10개. 그리고 이제 활성화는 이제 없는 걸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는 이제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야지 없는 것도 이제 규정이 되겠네요. 요게 다층 퍼셉트론의 구성이에요. 요게 아까 위에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이제 근사하게 물론 이제 학습 알고리즘 지금 이제 없는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그 만든 것이 아까 그 MLP 클래시파이어에서 그 히든 레이어를 100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 것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무조건 이 다층 퍼셉트로는 은닉층이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층 그리고 이제 2층이고 마지막 층은 이제 출력층이고 출력층의 출력의 개수는 이제 전체 이제 유형의 이제 개수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 활성화에 대해서는 논의점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아직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 넘파이에서 그냥 이제 구현 이제 별도의 구현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 일단 설정해 놓은 상태인데 요거는 좀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우리가 이 모형에서 이제 첫 번째 계층에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거를 한번 이제 구성을 해보죠. 그럼 이제 그 레이어 1번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레이어 1번을 이렇게 이제 획득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레이어 1번에 그 실제 우리가 이제 의도한 것만큼 퍼셉트론이 이제 있나 하면 이제 100개의 퍼셉트론이 이제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요 그 레이어 1번의 이제 첫 번째 퍼셉트론의 이제 형상을 이제 살펴보면 그죠?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 퍼셉트론 이제 1번한테 아웃풋 1번을 이제 얻어볼게요. 그럼 이제 X 트레인을 이제 통과 이제 시키면 그러면은 이제 아웃풋은 뭔가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요 아웃풋의 이제 쉐입을 이제 살펴보면 6만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퍼셉트론이 지금 이제 그 784짜리 입력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그 S 바이 784가 이제 들어가서 그냥 이제 요 각각의 퍼셉트론들은 하나씩 출력을 발생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S 바이 퍼셉트론의 개수만큼 이제 100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퍼셉트론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살펴봤으니까 요거를 이제 포문으로 돌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들의 이제 출력을 그 발생시켜가지고 합치는 이제 그런 과정을 하면은 이제 신경망 이제 출력을 이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